MS 워드 같은 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 자, 연결해 볼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글쓰기 합시다. 지난번에는 목소리 안 가리다니 왜 오늘은 그럼? 저번에도 목소리 다 있어요. 지난번에 안 했어요. 음, 잠깐만요. 글자에 따라 운전 줄 간격을 좀 늘려야겠다. 잠깐만요. 아니 그 MS 워드에 실을 수도 있죠. 자, 상실은 새로운 시작이다.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보면서 리스본행 야간 열차 영화 제목이죠, 그죠? 네. 네, 리스본행 야간 열차. 비 오는 날 빨간 일단 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래요? 어떻게 쓴 글이냐, 어떤 글이냐? 영화를 보고 쓴 감상문이고요. 뭐라고요? 저번에 영화를 보고 쓴 감상문이고요. 네, 저번에 첫 감상문으로 메이드 인 다게남을 썼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너무 글을 소개하는 내용이 너무 없었어요. 영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쓴 게 저번에 쓴 시민과 나들의 네, 별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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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너무 줄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좀 절충하는 걸 신경 써서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 빨간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다리 위에서 자살하려고 한다.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인 그레고리우스는 출근길에 그 여성을 발견하고 간신히 난간 아래로 끌어내린다. 야, 자살하는 여자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구한 남자가 나오네? 네. 이제 미투 나오나? 아니, 네, 그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면 왜 넣습니까? 그녀가 근데 사라진 거기서 쓰였잖아요. 알겠어.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빨간 코트와 주머니 안에 작은 포르투갈 책 언어의 연금술사와 책 안에 끼워놓은 출발 시간이 임박한 리스본행 기차표만이 남았다. 그레고리우스는 책에 홀리듯 빠져 무작정 야간 열차를 타고 리스본으로 또 책의 저자인 아마데우 프라두의 집으로 향한다. 잠깐 뭐야? 그레고리우스 아까 구한 남자야. 네. 여자는 어디로 간대 그러면? 여자야 나중에 나와요. 그냥 그 도움 받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그다가 다음에 다시 한국이나 저기 양놈들이나 저기나 여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 돈 받았으면 고맙다는 얘기라도 좀 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하려고 아, 나와요. 알겠어요. 자, 알겠어요. 어, 그레고리우스는 책에 홀리듯 빠져 무작정 야간 열차를 타고 리스본으로 또 책의 저자인 아마데우스 프라도의 집으로 향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한다. 그레고리우스는 아마데우의 생전 주변인들에게 아마데우에 관해 물어보러 다니고 영화는 그들이 들려주는 과거 이야기를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스토리를 액자식으로 진행한다. 굉장히 개연성 있네. 과거 이야기의 배경 개경은 1970년대 포르투갈 리스본이다. 당시 포르투갈의 독재자 안토니우 살라자르 총리는 1932년부터 68년까지 36년간 아니, 왜 박정희가 좋아? 아니 톡이 끊겨서 보이스 톡. 아, 너의 그 환경이 지금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바는 다 들어가 있어요. 자, 36년간 종심 집권을 했다. 포르투갈은 살라자르의 사후인 1974년에 카네이션 혁명을 겪고 민주화를 이룩한다. 아마데오는 귀족 집안 출신의 잘생기고 똑똑한 엄친아이며 의사이다. 조지는 학창 시절 아마데오와 가장 친했던 친구이며 약사이자 반독재 운동을 하는 레지스탕스이다. 스테파니아는 역시 레지스탕스이며 본래 본디 조지의 여자친구였다. 본디라는 말은 혹시 1930년 이전에 다 멸종한 언어 아닌가? 뭐 전조에선 쓸 수도 있지. 계속 써봅시다. 자, 스테파니아는 모든 것을 완벽히 외우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혁명군에서 기밀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역할을 했다.
아마데오는 어느 날 집 앞에서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가고 있는 비밀 경찰 멘데스를 살려주었다. 아마데오는 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친구 조지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레지스탕스에 가담한다. 레지스탕스들의 비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스테파니아와 아마데오는 서로의 첫눈에 반한다. 조지는 혁명을 위해서라는 명분과 개인적인 배신감 때문에 스테파니아를 죽이려고 하며 아마데오와 스테파니아는 국경을 넘어 에스파니아로 도망친다. 그러나 스테파니아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했다. 스테파니아는 아마데오를 떠나 에스파니아의 살라망카에 정착하고 포르투갈로 돌아온 아마데오는 1974년 혁명이 발발하던 날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다. 영화가 이거 어디서 만든 건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데 이거? 이거 감독 덴마크 사람이고 네. 책이 원작이 있어요. 포르투갈 사람. 아, 포르투갈인이 쓴 책을 다마크 덴마크 놈들이 감독이. 금마들이 영화로 만들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되게 독일식이다. 독일 놈들의 되도않은 감성이 섞여 있는 것 같아. 근데 감독이 단마크면은 이해할 수 있죠. 걔들 독일 놈들하고 비슷하니까. 걔들도 날씨 우중충하고 우울할 거 아니야. 그렇죠. 덴마크 우유. 이 영화는 많은 시사점을 분명하게 남긴다. 그중 영화를 다 보고 내가 가장 처음 느꼈던 메시지는 상실이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다. 저걸 아마데오가 죽는 걸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영화 줄거리에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디요? 뭐라고요? 어느 부분이 영화 줄거리에서요? 사망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갑자기 영화 줄거리에서 갑자기 또 이 영화는 많은 시사점을 분명히 남긴다 이런 감상평이 나오는 거냐고. 아, 줄거리 조금 쓰려고 그랬어. 일단 알겠어요. 넘어가 보죠. 자, 그중 영화를 다시 다 보고 내가 가장 처음 느꼈던 메시지는 상실이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잃는 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무엇을 이름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강아지를 키운다. 지금까지 나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많이 행복했다. 강아지와 함께 놀고 산책하는 매 순간순간이 다 기쁘다. 또한 강아지가 아프거나 다른 강아지랑 싸우면 나도 엄청 속상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강아지를 키우며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감정을 많이 겪어서 감정이 풍부해지고 마음이 안정되어 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잘못될까봐 많이 불안했다. 내가 없는 사이 무엇을 잘못 먹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다. 지금은 5년 동안 같이 살아온 만큼 강아지는 내 인생에 더욱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내 인생에 더욱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 같으면 내 인생에서 조금 더욱더 소중하다라고 쓸 거예요 아마. 네? 나라면 내 인생에서 더욱더 소중해졌다 이렇게 쓸 거라고. 음, 문장 차이 알겠죠? 네. 네, 그렇게 쓴 게 난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강아지는 죽어도 내가 처음으로 키운 강아지와 함께 살면서 배운 것은 남는다. 또한 강아지가 죽게 되면 상실을 견디고 그저 의연하게 견디는 감정까지 배우게 될 것이다. 강아지는 내 인생에 잠시 왔다 갈 예정이지만 지금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이런 사고방식이 존나 문제인 거야. 왜요? 내 갑자기 이글 첫 문단 둘째 문단에 영화 리뷰 영화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이거는 독일 새끼들의 감성이다 되도 않은 감성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음 문단에 바로 이런 얘기 나오잖아. 이따가 다시 얘기해줄게. 이따가 일단은 그렇다 갑시다. 자, 리스본행 야간 열차는 이러한 메시지를 러닝타임 내내 뒤섞여서 보여준다. 애초에 리스본행 야간 열차의 스토리는 액자식 구성이다. 액자식 구성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줌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왜 띄어쓰기 안 했을까? 이어줌으로써 과거 뭐야 이거? 이 문장은 왜 띄어쓰기가 안 돼 있지? 과거와 현재를 옮기면서 안 된다 봐요. 이어줌으로써 과거의 사건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대효과적인 구성 기법이다. 과거 이야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 끝났다. 살라자르의 독재는 끝났다. 혁명을 위해 살았던 레지스탕스 조지와 주앙은 그저 늙고 괴팍한 노인이 되었다. 조지는 한때 사랑과 배신이라는 격한 감정을 가지고 김종필이란다. 아닙니다. 박지원처럼 한때 사랑과 배신이라는 격한 감정을 가지고 스테파니아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두 사람이 우연히
리스본에서 마주쳤을 때 그저 안부를 묻고 스쳐갈 정도로 둘은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되었다. 아마데우는 죽었다. 다만 언어의 연금술사 속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는 현재 시점에서 책에 빠져버린 그레고리우스와 그런 그레고리우스를 취재하는 안경사 마리아나에 의해 다시 시작된다. 에 의해. 의해. 의해란 말 쓰지 마세요. 의해 뭐뭐에 의해. 나는 숟가락에 의해 밥을 떠먹여졌다. 이런 말 쓰지 마시라고. 마리아나는 아마데우와 조지의 동료 주왕의 조카이다. 마리아나는 주왕의 친척 중 유일하게 주왕이 겪은 현명을 감추려 하지 않으며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요양원에 사는 주왕을 자주 찾아본다. 그레고리우스는 리스본에 도착한 다음 날 자전거에 뺑소니를 당해 안경이 부서지고 마리아나의 안경원에 가서 새 안경을 맞춘다. 그레고리우스는 우연찮게 간 안경원에서 주왕의 조카를 만나고 그녀 덕분에 주왕을 만나고 주왕 덕분에 조지와 스테파니아도 만난다. 또한 새 안경을 맞춘 이후에서야 앞이 보이니까 과거 이야기를 들으러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런 우연한 사건을 덕분에 이 리스본에서 벌어졌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무엇인가와 이별한다는 것은 꼭 좋은 것과 헤어진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타성이 젖은 과거의 자신과 이별하는 것일 수도 있다. 타성이 젖은 이런 말을 평소에 안 쓰는 걸로 내가 아는데 어디서 뺏겨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심한데. 쓴다고? 네. 그래,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글 쓸 땐 써요. 뇌 네 생활하고 글이 달라요 좀. 가끔 쓸 알겠어. 자, 그레고리우스도 그렇다. 스위스에서 그레고리우스는 사실상 독거노인이었다. 부인은 떠났고 어제 버린 티백을 쓰레기통에서 주워 또 우려먹는다. 그레고리우스는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언어의 연금술사를 읽고 그레고리우스는 변했다. 책을 읽고 인생의 활력을 찾았다. 아마데우와 조지, 주왕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현재 시점에서 그들을 만나려고 열정을 갖고 여기저기 찾아다닌다. 마리아나와 새롭게 시작했다. 나 또한 그렇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방황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연히 좋은 계기가 된 사람 만났다. 나도 과거에 나와 이별하고 다시 나름 열정으로 살고 있다. 방황했던 시절과 완전히 이별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래도 그 시절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혼란을 겪어 그냥 20대 초반에 지금 중요한 시기에 겪은 것뿐이야 생각하며 좋은 기억으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다. 영화는 그레고리우스가 아마데우스가 쓴 책을 입수하고 갑자기 리스본에 가서 생전에 아마데우를 아는 사람들, 아마데우의 여동생 주왕 조지 스테파니아를 만나며 듣는 이야기들을 액자식 구성으로 들려준다. 영화 처음에 그레고리우스가 출발까지 딱 10분 남은 표를 들고 리스본에 왔듯이 영화 마지막에 그레고리우스는 곧 스위스로 돌아가는 기차 앞에서 마리아나와 마주선다. 스위스로 돌아가려는 그레고리우스가 이들의 인생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하게 살았다라고 주눅들자. 잠깐만요. 딸꾹질한다 갑자기. 마리아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왜 여기 머무르지 않으세요? 라고 반문한다. 아, 딸꾹질 내가 아까 한 6시간 전인가에 하다가 멈춘 거였는데 지금 다시 시작되네요. 좋지 않네. 지난번에는 그 수자님 따님이 전 방송에서 깽판을 치더니 이번엔 제 딸꾹질이 그러네. 물을 먹거든요, 물을. 진정하세요. 아직 안 죽었음. 자, 다급한 순간 우연한 판단으로 인해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붙여요. 계속된다 그런 말이잖아. 붙여야 됨. 계속될 것이다. 영화는 그레고리우스가 리스본에 머무르면서 마리아나와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쓸 것을 암시하며 앞에 보면 그레고리우스가 리스본에 머무르면서라고 적었잖아요. 네. 그럼 뒤에 이제 암시하면서보다는 그냥
그냥 암시하며라고 적으면 네. 비슷한 내용이면서 이제 내용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좀 네. 더 표현을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죠? 네. 자, 열린 결말로 끝난다. 즉 책을 준 사람과 과거 이야기 속 등장 인물의 후손은 새로운 사랑을 싹 틔어가며 과거 이야기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것이다.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는데 한국의 의학 드라마는 의사 새끼들이 만나서 서로 연애하는 이야기다. 음. 한국의 법률 드라마는 검사하고 변호사 새끼들이 만나서 서로 연애하는 이야기다. 가끔 판사하고 쓰리썸도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좀 내가 냉소적으로 얘기한 거고 아무튼 그런 나쁘지 않네요. 그 나쁘지 않은데 부제를 굳이 이렇게 붙일 필요가 있을까?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보면서 그 영화가 뭔지 모르죠. 그럼 본문에도 적으면 되죠. 네, 본문을 짧게 시작하고 싶어요. 둘째 문단에 쓰면 되죠. 음. 아무튼 예, 저는 이제 부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제는 별로인 것 같고 판다님은 글 보면은 느낌이 어떤데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저는 얘기를 하건데 판다님이 저한테 지금 대학교 과제물인가라고 적었는데 근데 이 정도면 학부생 과제물 치고는 되게 잘 쓴 건데 이건 학부생 과제물보다는 조금 더 네. 위쪽 수준이에요. 학부생 물을 드세요, 물. 이렇게 진정하라고 좀. 짤국질은 내일인데 왜 네가 왜 그래요? 그냥 전화로 딸꾹질 소리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 처참하다고 어떤 의미에서 참한데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남의 딸꾹질 소리를 전화로 듣는 게 얼마나 희귀한 경험인데. 아하, 자, 비인용했대. 아무튼 여기 시끄러. 시끄러. 아무튼 음. 제가 볼 때는 들어가 있을 이야기는 다 들어가 있고 내가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 읽다가 세, 네.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때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때 좀 네. 이제 의아했던 것처럼 뭔가 갑자기 네. 영화 줄거리를 쭉 적다가 네. 갑자기 이제 감상문 넘어가서 혹시 영화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연결이 네.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미인 거고 음. 뭔가 좀 추가적인 내용 보충이 있으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나머지는 일단은 막히는 거 없이 그냥 쭉쭉 읽었었었는데 판다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영화 리뷰이긴 한데 어째 리뷰보다 스토리 축약이 더 많은 것 같고 엄친아 같은 단어들은 잘못 썼다가는 감점 요소 될 거다. 저는 이제 뭐 엄친아 그런 말들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글의 전체적인 구성이 나쁘지 않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단이 말처럼 예를 들면 시끄러 좀 그만 좀 해. 아, 진짜. A4 두 장짜리 그리면 A4 두 장짜리 그래서 그러니까 줄거리가 이 정도라면 그 줄거리에 상응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본인만의 리뷰가 조금 더 훨씬 그러니까 줄거리 한 두 배 정도 되는 분량으로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 네. 알겠죠? 네, 근데, 오늘 그걸 신경 써서 신경 썼는데, 오늘도 지금 보면은 줄거리가 많지. 영화 줄거리에 대한 내용 하나, 둘, 그다음 셋, 그다음 넷, 다섯 문단이잖아요. 글 전체 분량의 반이 넘게 다 그게 다 줄거리라니까. 음.
그러니까. 반 넘는 게 다 줄거리예요. 뭐 음, 내가 방금 줄거리라 그런 거 중간중간에 뭐 본인 생각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건 있지만 근데 그냥 다 줄거리라고 네이버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그냥 줄거리란 말이에요. 줄거리만으로 끝나는 줄거리만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영화 줄거리를 리뷰에다 적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 이런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느낀 본인이 느낀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적는 거인 거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내용에 추가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판단이 말씀이 여기서는 되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참한 수준까지 생각하진 않고 일반적인 학부생보다는 잘 쓴 글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있을 말들은 들어 있긴 하지만은 글의 전체적인 비율이 좀 안 맞아서 글의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 분배가 잘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그냥 이제 줄거리 나열로만 보이는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줄거리 나열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부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장 자체를 처음에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리뷰할 때는 이제 문장 자체나 아니면 표현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뭐 맞춤법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번역도가 문제라거나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런 문제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 표현을 조금 더 이제 다채롭게 쓰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뭐 쓰다 보면은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네 다음부터는 영화 감상문 말고 다음번에 쓸 때는 감상문 말고 다른 글을 좀 써봐요. 네. 그리고 감상문 쓸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그 뭐야 영화 줄거리 분량을 조금 더 줄이든지 아니면은 본인 생각을 좀 더 많이 늘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A4 한 장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지만 글이라는 게 A4 한 장으로만 딱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A4 한 장이면 되게 적은 분량이거든.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A4 네다섯 장 정도 쓰면은 뭔가에 대한 본인 생각을 정리할 만한 적당한 길이거든요. 그냥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그러니까 분량을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적어보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잠깐만. 있어요. 아 시끄러워 잠깐만 있어요. 수사님 혹시 계속 보고 계세요? 대구씨 돌아버리겠다. 그 아니, 수사님 보시고 오늘 웃음이 문제가 아니라, 시끄럽다고 좀. 수사님 오늘 보시기에 글은 어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뭐 하려는 얘기가 뭐였어요? 형주 씨 하려던 얘기가 뭐였어? 일단 웃음이 문제가 아니라, 딸꾹질 소리가 통화상으로 들으면 되게 날카롭게 들려요. 칠판 긁는 것처럼. 그건 어쩔 수 물을 없어. 빨리 드세요. 아니, 물을 먹으면 되죠. 물 지금 먹고 있는데 그래요. 뭐지? 근데, 음, 뭐지, 감상문을 쓸 때, 그러니까 스토리를 적어도 남들한테 이제 이 영화가 어떤 스토리다라고 알려줄 정도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만 써도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완벽한 글을 쓸 완벽한 글을 쓰려 그러면은 사실 음,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집어넣을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데 음, 강박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느낀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음,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못 알아듣겠지. 그럼 돼요. 근데 아까도 갑자기 왜 넘어가냐고 그랬잖아요. 스토리를 줄이려고 딱 아마데아 죽는 장면에서 끊었는데. 물론 과거 이야기 시간상 배우려면 제일 마지막 장면이긴 한데, 아무튼 거기서 끊었더니 왜 바로 뜬금없이 넘어갔냐고 그랬잖아요. 영화 끝난 줄 알았으니까. 이- 영화 끝난 거냐고 묻고 싶었으니까. 액션 19선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과거 이야기 시간상으로는 제일 마지막이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튼 본인 생각이 좀 더 많아야 되고 네네. 본인 생각이 많아야 돼. 지금은
너무 그 줄거리가 많습니다. 전체 분량에 비해서 줄거리가 너무 줄거리 비율이 너무 큽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신경 썼는데 또 그랬어요. 너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영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없을 음, 거라고 너무 많이 강박까지 필요는 없어요. 어쨌건 이제 상실이 음,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제목에 네, 그 요글 전체의 네, 내용이 포괄돼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네, 중간에 있는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네,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인 생각을 또 대변하고 있는 거 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네, 요 강아지에 대한 문단만 보더라도 대충 이제 영화 내용을 잘 음, 모르더라도 네, 대충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 그런 영화인가 보구나, 아니면 요 사람은 요 영화를 보고 이제 요런 걸 느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어.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음, 심각하네. 보면은 본인 생각을 담은 문단이라는 게, 여기 이 영화는 많은 음, 시사점을 분명히 남긴 게 세 번째 문단 하나, 네, 그 다음에 여기 무엇인가와 이별한다는 거 요 두 번째 두 개, 네, 예, 요두 문단밖에 없네. 음. 그럼 그 제 줄거리는요, 뭐 강아지나 방황 같은 그런 줄거리는요? 뭐 그러니까 그 줄거리는 다른 거예요? 생각이랑? 줄거리 속에 본인 생각이 있진 않은 거죠. 줄거리 속에는 이제 영화 감독의 생각이 있죠. 아니 그거 말고 제 그 일상 줄거리야 강아지나 그러니까 그런 방황한 얘기 그런 게. 그게 두 문단밖에 없다고. 네. 글 전체 글이 지금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단인데, 다섯 네. 문단이 영화 줄거리 요약이고 두 음, 문단이 그 본인 생각인데, 이게 무슨 리뷰예요? 음, 그럼 안 되지. 음, 음, 안 그렇 안 그렇겠어요? 음, 그럼 다음엔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점 한 가지를 중점으로 딱 그 아니, 주변 줄거리만 다음번에 그러니까, 러말 리뷰스는 다른 거 쓰세요. 그러니까 다음 영화 리뷰 다른 거 쓰라고. 쓴다면 나한테 그 갖고 오지 마세요. 네. 참. 이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거 쓰고 나중에 그만해. 수아님, 수아님은 영화 안 봤는데 만약 이 영화를 봤으면 엄청 심각하고 재미없는 글을 썼을 것 같다. 뭐 그렇다 칩시다. 음, 아, 미치겠다. 영화보다 책이 재밌다는데요. 아, 시끄럽다니까. 책이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식욕이 딱 떨어졌다면 이러이러한 스토리 전개, 작가가 무슨 앞편을 폈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나는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등등. 그래, 저 말이 사실 맞는 거지. 음, 판다님처럼 그렇게 딱 느낀 점들이나 아니면 영화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게, 네, 분석만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 지금 형주 씨가 쓴 것처럼 이렇게 본인 네, 일곱 문단짜리 글인데 이제 본인 생각이 두 문단밖에 없는 건 좀 문제가 음, 되죠. 음, 그냥 스토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뭐라고? 스토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겠다. 다음번에 영화 그 감상문 쓰지 마시고 다른 글 써보세요. 네, 네, 알겠죠? 아 맞다. 네, 뭐 아맞다 뭐.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나 이거를 구글을 딱 뭐 이러이러한 스토리 전개 이러이러하기 하기 때문이다라고 쓰는 거는 뭔가 그런 건 쉬운데 그걸 구체적인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구조만 잡아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 왜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건 쉽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이러이러한 내용이란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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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장애인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점이나 뭐 그런 걸 어떻게 써야 할지 그런 걸 몰랐겠어. 네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네, 네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글을,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럼요. 그게 글을 이렇게 쓴 거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 네, 변명이 아니라 변명이 아니고 뭐 변명인데. 그건 아니라고. 아무튼 본인 생각을 좀 늘려야 됩니다.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판단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 네, 글에
욕을 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건 어려워. 지금 이게 일곱 네, 문단짜리 글이거든요. 네, 아, 넌 대답하시면 너한테 한 얘기 아니까 네, 일곱 문단짜리 글인데, 근데 요 글 네, 중에 다섯 문단 정도가 줄거리이고 나머지 두 문단이 본인 네, 생각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네, 나는 두 문단, 그러니까 나는 그 두 문단에도 이제 본인 네, 저자의, 좀 대답 좀 하지 말라니까. 대답, 본인 생각이 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내용 그상 내용 이제 비율이나 분배상 그 너무 적다는 거죠. 그 영화의 판단이면 영화에 대한 분석이 많은 게, 영화 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줄거리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 표현 기법에 대한 분석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분석적인 요소들이 많은 게 좋은 리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감상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대답 좀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제 경우에는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줄거리 비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거고, 그런 거예요.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계속 얘기해 보세요. 판단 계속 얘기해 봐요. 딸꾹질 때문에 죽겠다 정말. 웹툰 외모 지상주의를 생각해보자. 싫어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작화가 너무 역겹다. 사람을 그린 건지 성괴를 그린 건지 모르겠다. 두 번째, 스토리는 산으로 가는데 작가가 그거 정리를 안 한다. 세 번째는 뭔데? 외모지상주의라는 제목과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통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판다님 생각은, 아까부터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판다님 생각은 좀 더 분석적으로 글을 쓰는 게 좋은 글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판다님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외모지상주의가 어떤 점이 만화로서 별로인가, 아니면 어떤 점이 이제 웹툰으로서 별로인거나 좋은가, 그거를 이제 분석해 보는 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꼭 항상 모든 글이 분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독일 놈들처럼, 독일 새끼들처럼 좀 그 술 먹고 풀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글을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제 지원을 감상문의 경우에는 그게 분석적인 글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그게 영화 감상문으로서의 갖출 것들은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갖출 것들은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다만 이제 판단이 말씀처럼 너무 본인 생각에 대한 본인 의견이나 본인 생각에 대한, 본인 감상에 대한, 본인 자체 감상에 대한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판단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영화 감상문을 쓰지 마시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판단님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다음부터 영화 감상문을 쓰지 마시고 어 그냥 한번, 다른 글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음부터도 영화 감상문 쓸 때 이렇게 스토리만 줄줄 늘어놓는 거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내가 요런 사고 방식이 문제다라고 했던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난 그게 좀, 내가 그냥 좀 개인적으로 이건 싫어하는 건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양파랑 살다가 만약에 양파가 죽는다 그러면은 그냥 양파가 죽은 거지. 양파가 죽고 이제 아마 그 내가 이제 양파랑 보냈던 시간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막 나는 그게 막 그 예를 들면 양파가 나한테 뭘 많이 줬고 막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거든. 난 그렇게 이제 의미 부여하는 게 이제 일종의 과대 해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까 이제 그런 내용이 글에 좀 들어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상류사회요? 상류사회 그 계속 옷 벗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는데 그거. 자, 아무튼 아니 그냥 형주 씨가 이런 영화를 좋아하고 이런 부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이제 사춘기고, 아직 사춘기를 못 겪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부류의 영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비슷한 영화가 있었었는데, 그 뭐더라? 라라랜드? 아니 라라랜드 말 라라랜드는, 그 라라랜드보단 이게 훨씬 낫다. 라라랜드 말고 그 뭐지?
미드나잇 인 파리. 아 그쵸, 미드나잇 인 파리. 미드나잇 인 파리 같은 영화들도 이제 요런 부류의 영화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주 씨가 요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내가 뭐 너한테 이런 영화 보지 말고, 넌 이런 영화 보지 말고 큐브 같은 거 봐라, 사람이 찢어 죽고 녹아 죽고 그런 거나 봐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 그러면 너무 그렇다. 응. 아무튼 다음부터는 줄거리 이렇게 줄줄 쓰는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본인 생각에 대한 비중을 충분히 늘리도록 하세요. 아니 네,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한 글에 대해서 좀 강박이 있다면 네, 줄거리를 쓴 만큼 줄거리의 1.5배 정도로 본인 생각을 쭉 정리하든가 아니면은 음, 분석적인 글들을 좀 더 넣도록 하세요. 네, 할 말이 그 몇 년 살았지? 몇 살이죠? 24살 아닌가요? 24살. 그죠? 24년 살면서 아마 두문단보다는 할 얘기는 더 많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써보도록 하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끝. 아우씨, 뭐 이게 30분이나 걸리냐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오늘. 내가 끝주도 않는데 본인 지가 먼저 끊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그러면은 판다님은 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분석적인 것들이 많은 게 좋은 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고, 저라면 이제 이런 형식의 글도 좋지만 감상, 말 그대로 자기 감상만 들어있는 글도 좋지만은 근데 감상의 비율이 너무 적고 지금은 줄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말고 이제 문장 같은 거는 다 문장이나 아니면 맞춤법 같은 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평균 수준 이상으로는 이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납시다 오늘.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다시 또 글쓰기 첫걸음은 돌아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